그럼 지금부터 우리 강의를 해주신 박성진 교수님 모시고 그 톡 콘서트처럼 우리 서로 대담을 주고받는 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앉아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우리 포항 벤처밸리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사실은 뭐 감격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포항의 미래가 너무 밝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희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이제 5만 불, 6만 불 시대 국민소득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답은 이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강의 중에 이제 왜 우리 포항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로지 이제 포항이 제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이제 우리가 뭐 대덕 단지도 있고 또 뭐 판교밸리도 있고 이렇게 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포항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앞으로 전망도 밝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울이나 그 이제 대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는 여기는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벤처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자기들은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는 많은데 포스코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 없다. 이게 이제 일종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가 이제 이거를 왜 할 수 하는 거는 그 지역 기반의 이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도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공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이제 우연히 좋은 기회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포스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포항 시민들 전체가 이걸 좀 잘 알고 이런 이제 여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남일보 같은 데서도 뭐 체인저 그라운드 방문도 좀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방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여론을 조금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뭐랄까 지정학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우수한 이제 포스텍 같은 연구 중심 대학이 바로 옆에 이렇게 포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있는 곳이 드물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보기에도 가장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 훌륭한 뭐 벤처 기업들 또 그런 큰 기업들이 많이 있기로는 뭐 판교라든지 서울에도 많이 수도권에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그런 우수 대학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직접적인 이런 연관성이 있는 대학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은 엄청난 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러신데 이 사립 공과대학이라는 게 전 세계 미국하고 한국에만 있습니다. 원래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일단 인문사회학 쪽에서는 80% 수익이 등록금으로 들어오고요. 한 20% 정도만 국가나 뭐 이렇게 도네이션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공대는 거꾸로예요. 공대는 이제 실험시설이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튜이션 피 이제 수업료 등록금은 20% 미만이거든요. 포항공대는 등록금 수익이 8%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대비 리턴 ROI가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 벤처 생태를 못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공대가 전부 다 공립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공립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이제 그 공립대학교는 정치인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해요. 주지사 우리가 누구 냈다. 국회의원 누구 냈다. 이제 이 학생들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공무원 되고 정치인 돼서 우리 세금 더 쓰게 해줘라. 이게 이제 먹고 사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사립공대 뭐 MIT나 하버드나 이제 스탠포드나 이런 데는 40%가 동문들 수익 이제 동문들 도네이션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홍보도 우리 동문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육을 잘 받았어 그러면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우리 학교에 도네이션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경제적인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이제 국립대학교면서 공립이잖아요. 그 교육부 산하에. 카이스트는 과기부 산하의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항공대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미국처럼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가 박태준 회장님께서 포항공대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이 교육의 혁신적인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뭐 모태펀드부터 시작해갖고 벤처펀드를 많이 만들어서 벤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펀드를 만들고 또 R&D를 투자를 해서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창업을 하게끔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디테일에 되게 중요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래서 이러한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몇 년 동안 벌써 해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장 어떤 효율적인 어떤 그 벤처 생태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어떤 건지 혹시 조금 강조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이제 그 효율적이라는 거는 그냥 그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99%의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1%의 이제 이 새로운 길을 도전하라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이 창업자의 내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시대 정신이고 이거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자기는 행운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이라고 하는 거는 주위에 떠돌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행운이 필요한 상황을 안 만들어요.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못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 이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우리나라가 이제 유니콘 기업이 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수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내수로 할 수 있는 유니콘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포항공대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좋은 논문이라고 하는 네이처 사이언스에 매년 4-5건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구 시스템은 탑입니다. 글로벌 탑입니다. 뭐 MIT 뭐 이런 데 못지않아요. 그러면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숙제가 포항공대도 한 5% 정도만 창업해요. 박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30% 창업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30% 창업하게끔 하는 거랑 글로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 두 가지 숙제를 지금 저희들이 좀 안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말씀하신 그 효율이라는 게 이제 확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듣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가 지금 질문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청년 창업가들을 근데 그 기업가 정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좀 그 제도적으로 든지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과 지금 유니콘 기업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것들을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성공 사례 한두 개를 먼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펀드하고의 그런 어떤 투자자 이런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정확한 말씀이신데 이제 어차피 이 로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한다는 거는 해외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만 해도 2차 전지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100% 자기 돈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스코 있을 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들 돈을 받아야 된다. 포스코 혼자서 하지 말고 한
70%는 포스코 가지고 있고 한 30%는 빌 게이츠의 브렉스루 에너지 펀드라든지 손정의 비전 펀드라든지 아니면 오일머니 펀드도 굉장히 크거든요. UAE만 해도 800조 펀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펀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 싸움이다.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정보와 네트워크에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근데 이제 포스코는 그 돈 받으면 사회이사 넣어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귀찮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귀찮게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핫 디베이팅 속에서 3조 달러 회사가 애플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CEO들, 그 다음에 이제 VC들 이런 분들이 해외에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경상북도하고 포스코가 지역 펀드를 만들거든요. 그 지역 펀드를 만들어 놓고 포항공대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해가지고 외국의 펀드가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시장님, 뭐 이제 총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사력을 다해서 가지고 와야지 사실. 그래야지 포항시가, 뭐 저는 포항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짜는 없다. 네, 네, 피나는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우리 포항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없고 이게 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해외 펀드가 와야지만이 되는, 결국은 만일에 나스닥에 있는 쪽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 벤처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을 시킬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그렇게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외 펀드가 오느냐? 이게 이제 퀘스천인 거죠. 어떻게 오면 하게 하느냐.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뭐 저는 생각했을 때 단순히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올 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물론 매칭으로 해서 같이 국내 펀드가 같이 해서 그걸 전제로 하지만 그 펀드에 대한 어떤 투자 권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그 해외 펀드 쪽에 줘야지만이, 예를 들면 뭐 까지도 조금 우리가 열어놔야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포항공대 캠퍼스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거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일본 미쯔비시 벤처 투자자도 와서 받고,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는 VC들, 뭐 코리안 아메리칸들 이런 사람들도 한 10명 정도 와서 봤거든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개념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일본에 없다. 그리고 한국이 제조업 잘하니까 이스라엘, 미국의 제조 기반 벤처 기업들을 여기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사실 돈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뭐 포스코나 뭐 경북도가 같이 매칭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판단은 듭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이제 뭐 어떤 벤처밸리나 이런 데를 가봤지만 지금 제조 이렇게 인큐베이팅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는 정말 저도 우리 포항공대가 갖고 있는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되고, 그 점이 우리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청년 창업가 정신,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갖다 양성하기 위해서 저는 일전에 뭐 몇 년 전에 제가 뭐 언론사에 제가 기고도 이렇게 했는데, 청년 이제 기업가 정신 아카데미, 뭐 약칭 이제 저는 여기서 P라는 건 포항도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계시니까 롤 모델이 있으니까 박태준 기업가 정신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청소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제안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사실 이제 포항공대도 제일 필요한 게 비즈니스 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벤처 생태계를 하는
대학은 비즈스쿨 다 가지고 있어요. MIT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포항공대만 보면 이제 CTO만 있어요. CEO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CEO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쿨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트 교육이라는 건 항상 대중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차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센터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포항이나 경북에 있는 그 애들한테 과학 캠프라든지 아니면 창업 캠프라든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도 들으면서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벤처 생태계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한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칭 뭐 스타트업 네이션, 뭐 벤처 강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 거기는 뭐 아까 이제 강의 중에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역도 우리보다도 작고 또 인구도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한 5분의 1도 안 되죠. 예, 그 정도이지만 나스닥에 그 상장한 벤처 기업 전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3위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우리 포항벤처밸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성공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저도 이제 이스라엘도 가보고 이스라엘 그 벤처 기업이나 VC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하나는 금융 네트워크, 유대인 금융 네트워크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유대인 돈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간다기보다는 이제 유대인 소사이티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스라엘인이나 미국인이라는 것보다 더 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으면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나라도 만들고 뭐 전 세계 금융권을 어떻게 장악했냐? 이제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 죽으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로 뭉치지 못하다가 똘똘 뭉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도 6.25 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경제가 발전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게 보면 뭐 전에 뭐 제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금융이나 시장이 뭐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 우인데 그거를 미국 시장에 가려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 벤처 투자자들이나 한인 벤처 기업들이나 이거하고 네트워크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문화적인 어프로치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또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항이라고 하는 데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고립이 돼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철을 전국에 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경주한테도 뺏기면 안 되고 경주에 뭐가 있어도 우리가 활용하거나 우리도 또 만들어야 되고 구미하고도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대한민국 내에서 경상북도의 역할이 뭐고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의 역할이 뭐고 이렇게 큰 생각을 하고 그 젊은 애들이 해외도 나갈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에 올 수 있게 감을 열고 하면 마음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 되거든요. 결국 마음의 크기만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 유대인 CTO 네트워크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가 향후 5년 동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유대인 그 VC들이. 그래서 대학에다가 이런 기술 개발해라. 벤처기업에다가도 이런 기술 개발해라.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성공을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거대한 인너서클이에요. 미국의 금융, 미국의 기업들이 어떤 데 투자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를 한국계 VC들이
알고 그거를 한국하고 연결을 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미국에 가고 뭐 이러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글로벌 마인드가 사실 있어야 돼요. 폐쇄적이면 폐쇄된 사회가 늘 죽잖아요. 왜냐하면 혁신은 외부에서 더 많이 사실 생기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제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실질적인 그 이너서클의 얘기라든지 그런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뭐 책에서 나오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공한 요인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후츠파 정신, 두 번째 이제 다보카 문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지향,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후츠파 정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한 청년 기업가 정신하고 똑같은 어떤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요소인 것 같아요. 다부카 문화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이스라엘 용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실패를 용인하는 어떤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도 많이 겪었는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한 번 이제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고 했는데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뭐 보통 한 5%, 10% 이내의 그 성공 확률이니까 처음에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다시 또 막 절치부심 또 연구를 많이 해왔고 한 뭐 2, 3년이고 후에 다시 VC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창업하겠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첫 번째 투자했던 보다도 더 큰 투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얻은 그 뭐랄까 가치가 크다. 거기서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창업했다가 요즘 그래도 많이 낮은 편인데 옛날에 뭐 창업하고 VC 만나서 아마 투자를 받고 하면 그 VC를 만나서 투자를 받는데도 거의 뭐 연대보증 쓰고 막 이래갖고 처음에 창업했다가 실패하고 나면 평생 신용불량자 되는 걸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창업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런 그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 좀 교수님께서 19년도에 이제 산학연 협력실장으로 시작하셔갖고 저희가 기억으로 체인저 그라운드가 생겨난 게 이제 21년도에 개관이 된 본격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떤 결실을 맺어 가는 것이 시작이 된 건데 아마 거기까지 오시기에 우리가 남들은 뭐 그냥 이렇게 쭉쭉 포스코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아마 굉장히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 단계부터 또 이렇게 성장하는 까지의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좋고 좀 편안하게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주시면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방향을 잘 잡고 이제 돌파력이 있는데 이제 포스코 내에서는 이제 뭐 최정우 회장님이 이제 그 기업 시민 경영한다고 그래서 1조 펀드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업한다고 그래서 일종의 사회하는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막 쓰면서 아유 포스코가 뭐 여러 사업하는데 뭐 조 단위로 깨먹는데 청년들한테 1조 이상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경기 안 좋아지면. 그래서 전 비즈니스를 다 바꾼 거예요. 그래도 CSO가 돈 안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선언이지 펀드 안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포스코가 약점이 뭔가 하면 대간 업무에 굉장히 큰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장관 후보자를 3주 정도 하면서 그쪽하고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그 박영선 장관 이제 중기부 장관하고 최정 회장님하고 이제 MOU를 맺게 됐어요. 그 MOU 맺으면서 뭐 1조 펀드를 중기부가 이제 도와주겠다 이래서 제가 한 5번 정도 찾아갔어요. CSO한테 왜 안 만들어주냐. 지금 중기부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실 만든 거고. 이제 포항시하고 강양시도 똑같은데
와가지고 5천억은 포항에 투자하고 뭐 5천억은 강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포스코 사람들이 이거 장가까지 빨아가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절대 안 쓴다. 뭐 이렇게 자격이 되는 기업은 해외까지 보내주겠지만 자격이 안 되는 기업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 이슈를 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깡패같이 또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엄청 이제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고 이제 체인지 업 그라운드를 옛날 그 포항역 역사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 포항공대 학생들 아무도 안 간다. 여기 들어가는 애도 50% 이상이 포항공대에서 갈 텐데 기숙사 옆에 있어야지 되고 하나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꽉 막혀가지고 뭐 허가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포항공대 동문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에 이제 그 공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이제 어디서 소식을 듣고 부시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 공장을 포항에 좀 유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군산에 가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군산이 53% 지원을 해준대요. 투자비에 대해서. 거기가 이제 무슨 위기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송경창 부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여기 그 2차 전지 리사이클 단지 하면서 이제 포항시가 10% 더 내가지고 53%를 맞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내려오겠다고. 그런데 이 기업은 이제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1.5대 1 정도 돼가지고 이제 탈락했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공장이 내려오면서 허가는 해주고 또 이제 하도 싸워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포항 벤처기업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 협의회를 만드니까 포항의 벤처기업 한 200개 정도가 회원사가 되고 그러니까 표가 한 뭐 3, 4천 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하고 그 시의회 의장님이 안녕하십니까 표 오셨군요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바뀌고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벤처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자. 포스코도 포항시도 뭐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어려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죠. 꽃길을 절대 걸어온 건 아니죠. 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교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제가 알게 되고 그런 다음부터는 가끔 정기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또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알고 또 저는 이제 바깥에 뭐 포스텍 바깥에 있었지만 그 밖에 있으면서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 포항이 앞으로 나갈 미래는 결국은 이런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제조업으로 많이 성장한 도시고 그 제조업을 관련해서도 앞으로 디지털과의 융합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환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결국 미래는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가진 그 꿈을 실현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강의 도중이나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마이크가 여기 있으세요? 아니면 이거. 예,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로 계실 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잠깐 소신 발언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 그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많이 공감을 했고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2차 전지는 단순한 캐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바이오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솔루션을 주셨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은 포항시가 경기 활성화가 좀 될 수 있을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벤처 생태계 육성도 해야 되고 또 외자 유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솔루션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해안이 있으시면 좀 평소에 생각하시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그쪽으로 일을 한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일본 제철이 2010년대 초에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한테는 이제 좋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유럽에서 제일 큰 철강 회사가 티센크룹이라고 하는 철강 회사가 2차 세계대전 때 뭐 1위 기업이었어요. 군사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기술 이전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렇게 노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2010년도 초에 부도가 한번 났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보면 뭐 굉장히 좀 짜릿한 그런 느낌이었죠, 사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신일본 제철이 부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와, 우리의 롤 모델이 저렇게 됐구나. 그때 포스코는 뭐 한 15% 나왔어요. 10% 이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아마 포스코가 2010년대 최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일본 제철이 그 어려움 때문에 하시모토 회장이라는 분이 회장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회장님들은 인격이 뛰어나고 관리를 잘하고 적이 없고 그 적이 없다는 말이 혁신적인 일은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적을 안 만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신일본 제철 회장을 계속 하시다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다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계기가 한번 포스코도 와야 되지 않냐. 근데 그 하시모토 그 회장이 와서 아 이제 디커플링 시대다. 자기들은 중국에서 철수하겠다. 그리고 인도에도 고로 만들고 뭐 유럽에도 고로 만들고 블락 경제로 바뀐다.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엔저 현상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뭐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인 전략이라기보다 원인을 정확하게 좀 규명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포스코가 박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가 에서 지금도 그 체제를 먹고 사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무슨 혁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끝 무렵에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벤처든 창업이든 실패에 대해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사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 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안 하고 국책이나 교수나 연구원에 가는 것도 그 위험성을 사실상 굉장히 떠안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물론 이제 자이든 타이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 입각까지 이제 예정해 주셨으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어떤 창업에 실패했을지 우리나라 현적으로 개인이 아무리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이렇게 인프라가 잘 구축됐다 하더라도 개인이 떠안을 리스크가 제일 크고 위험 부담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 혹시라도 우리나라 현재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이라든가 대책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또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사례 아까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에 만일 그럴 경우 그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 포항공대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그 벤처데이 하면은 한 200명 정도 학생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눈을 감아 봐라. 1953년 휴전 협정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똑같아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었겠냐. 근데 놀랍게 그때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이런 사람들 다 나타났다. 눈을 떠봐라. 지금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뭘 못하겠냐. 한국적인 거 가지고 세계로 나가라. 김연아, 송민 다 그런 친구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DNA와 안정하고 싶은 DNA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그걸 발현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기업가들은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냐. 김대중 정부 때 제일 처음에 이제 1차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이 담보 사인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담보 사인이 왜 없어졌는가 하면 미국계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요. 뭐 한킴 같은데 이런 데 들어와서 미국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투자금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도 투자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실패하면 실패 이제 회사 클로즈하는 비용도 줘요. 왜 주냐 물어보면 아 그래야지 다음 두 번째 창업할 때 또 우리 VC를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정도로 성숙돼 있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국내 VC들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기부에 얘기를 해서 이제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효율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도 보면 6만 불, 5만 불, 6만 불에 태어난 친구들은 창업을 잘 안 해요. 앨런 머스크, 뭐 엔비디아의 그 황 대표님 이런 분들 다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있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해주는 그런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창업을 지원하고 어떤 이런 문화, 또 우리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제 극복하려고 그러면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똑똑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똑같이 창업을 하게 하고 또 그 나라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어프로치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당장 뭐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도 포스코에서 한 게 그런 거를 했다기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 만나가지고 뭘 도와주면 되냐. IT 기업들 만나서 뭘 도와주면. 그래서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제도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니즈 베이스로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한가를 듣는 길을 가지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어느 날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혁신 생태계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여기 있어요. 근데 포스코가 제일 제가 좀 답답한 게 포스코가 혁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혁신 기업들을 땡겨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고 또 좀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항공대다고 그러면 어느 교수님, 우리나라 세계 최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나온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데가 엄청나게 이 리크루트를 했어요.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샌디에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샌디에고에서 퀄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퀄컴이 이 무선 전화를 만드는 칩을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 CDMA 가지고 무선 통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니까 전 세계 빅5 뭐 삼성, 모토로라, 뭐 노키아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거기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샌디에고 인구가 2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헵틴이라고 하는 AI 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제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 그 교수님 한 분 때문에 토론토에는 전 세계 400개 기업이 거기 AI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히어로를 만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사는 이거를 미국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는 걸 우리가 이때까지 굉장히 잘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이 마음의 생각을 굉장히 바꿔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오늘 이 포럼의 어떤 뭐 의의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말 중요하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끝으로 오늘 포럼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와 또 뭐 지금 약간 포스코도 지금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를 하고 포스텍을 나서서 지금 이제 포항 벤처밸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출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생각에 이제 우리 포항시와 또 포항 시민들도 어떤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 성공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기 58개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리크루트를 따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동문벤처기업들 모임도 하고 뭐 국토부 스마트 챌린지 사업도 따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돌아간 기업들이 또 꽤 있습니다. 왜 돌아갔는가 하면 그때 이제 이강덕 시장님이 빨간 걸로 해가지고 이제 포스코하고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내려와서 깜짝 놀라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포항역 딱 와가지고 뭐 반기업 정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어도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마음을 진짜 좀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3만 불 때 태어난 친구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이제 해양 스포츠나 뭐 이런 이제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뭐 포항공대, 한동대, 벤처기업 이런 친구들한테 추억거리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적인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굳이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안 가도 요즘에는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이나 뭐 유럽의 찰스부르크에서 하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 위성으로도 가능하고 녹화로도 가능하고 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새로운 문화 같은 것들을 좀 시 차원에서 좀 해준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약간 숨통이 되는. 그리고 포항이라고 하는 데가 젊을 때 자기한테 좋은 추억거리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좀 포항시에서도 이 말씀 좀 듣고 실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평상시에 제가 이제 피츠버그라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피츠버그라는 거는 우리 포항하고 뭐 굉장히 유사점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우리 포항이 철강 도시이듯이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도시 그러면 피츠버그인데, 뭐 옛날에 아시다시피 철강왕 카네기가 거기서 이제 제철소를 많이 건설해서 사업을 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던 도시가 1970년대 말에 갑자기가 아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장들의 한 75%가 다 문을 닫고 인구가 70만 하던 인구가 갑자기 한 30만이 돼 버렸어요. 그 이유는 후발 이제 어떤 개발도상국들이 갑자기 이제 그 공장 생산을 하면서 뭐 추격을 더 저가로 생산을 하고 추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미국의 전통 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80년대 초 주 정부가 나서갖고 이제 지금 그 안에 있는 이제 경제계와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중심 대학들 이런 데들하고 협력을 해갖고 펀드도 마련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보면은 비슷한 건데 첨단 기술 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에서 좋은 이제 연구가 된 아이템을
있도록 그 벤처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피츠버그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 한 몇십 년 사이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첨단 기술 뭐 기반의 산업 도시로서 그리고 도시 인프라나 또 문화가 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도시가 됐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 2위 도시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도시가 됐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 어떤 뭐 모습이었다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피츠버그가 그렇게 변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엘레게니 그 컨퍼런스라는 겁니다. 뭐 엘레게니가 뭐냐면 그 피츠버그를 흐르는 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우리로 표현하면 형산강 뭐 협의체 같은 거. 엘레게니 컨퍼런스라는 것이 민관 협의체이고 이자 뭐 싱크탱크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는 보면 대표적으로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 대표 그리고 또 학계를 대표하는 뭐 대학의 이제 총장님 같은 교수님 같은 분 그리고 정관계를 대표하는 이제 그 피츠버그 시장 이렇게 이제 이 3자가 모여서 어떻게 이제 피츠버그를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연구를 하고 또 주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갖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피츠버그가 변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지어는 그런 엘레게니 컨퍼런스 같은 것을 갖다가 시민사회가 또 함께 주도를 할 정도로 지원을 해주니까 피츠버그가 그렇게 단시간 안에 성공적인 어떤 도시로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포항시도 지금 이제 우리 포항 벤처밸리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 이제 미래를 갖다가 결정짓는 어떤 큰 어떤 계기가 될 텐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100년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 협의체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또 추가한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들도 함께 도움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아마 교수님께 제가 뭐 궁금하고 또 듣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